작년 5월에 한번 올렸던 KCTC를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4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와서 3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키워드로 접근을 하면 KCTC는 형제회사인 고려해운과 좀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육상 물류회사 중에 세방, CJ 대한통운, 동방, 인터지스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 쪽에서 아마 쿠팡하고 협력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육상 물류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먼저 요약을 하면 KCTC는 육상 운송 물류 업체이고요. 도로에서 보통 KMTC 등 많이 보실 때 요거는 고려해운 컨테이너들이고요. 그걸 싣고 다니는 게 KCTC입니다. 세방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상거래 서버 성장이 지속되고 있어서 매출과 이익이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지금 높은 부채 비율이나 배당이 생각보다 많이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매력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제가 작년에 5월에 올렸을 때보다 약 20%더 떨어졌고요. 같은 기간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매력은 높아진 것 같고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서 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사업 내용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컨테이너, 차나 트레일러죠. 철도 쪽으로 이용하는 게 약 36%. 그 다음에 물 컨테이너에 싣고 컨테이너를 보관하는 이런 일들을 약 13%. 그 다음에 중량물 처리하는 게 17%. 그 다음에 화물 보관 및 분류 배송 서비스를 약 32%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잠깐 보면 당사는 약 300여 대의 트랙터, 그 다음에 900여 대의 트레일러, 그 다음에 28칸의 컨테이너용 전용 화차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관련해서 그러니까 물건들이 모이면 그거를 컨테이너에 가득 실어야 되잖아요. 그런 업무 처리하는 과정, 컨테이너에 싣는 과정을 CFS라고 하고 있고, 그 처리된 컨테이너들을 모아놓는 곳을 컨테이너 야적장, CY, 컨테이너 야드죠. 네, 그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이런 물류 시설들이고요. 그다음에 중량물은 이 그림과 같이 이런 무거운 큰 물건들을 운송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풀필먼트 같은 아시겠지만 이제 물류회사가 이제 판매자 대신에 창고 보관에서부터 분류, 배송까지 쭉 해주는 걸 풀필먼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컨테이너 운송 서비스만 간단하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컨테이너 운송 서비스는 화주가 선박회사에 화물 수송을 의뢰하게 되면 선박회사는 화물 수송 중에서 육상 운송 부분을 KCTC와 같은 육상 운송 업체에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KCTC의 주요 거래처는 선박회사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많은 비용들을 선박회사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박회사가 주요 거래처가 되고요. KCTC와 관련되어 있는 형제회사 고려해운이죠. 그럼 실제로는 고려해운이 이 회사의 주요 거래처가 될 텐데 아마 내부 거래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대주주만 동일하고 KCTC하고 KMCC 간에는 지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부 거래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주요 경쟁사는 CJ 대한통운, 한진, 동방, 세방, 인터지스 등이고요. 매출과 이익 보겠습니다. 매출 10년간 매출은 2010년, 11년 2천억대에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3천억대, 그리고 2020년, 28년부터 2020년까지 4천억대, 그리고 2021년에 거의 7천억에 육박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건 추정인데 아직 4분기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3분기까지는 2022년도 걸 받고 4분기 거는 21년도 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합쳐보면 거의 8,900억으로 굉장히 높은 매출이 나왔습니다. 가파른 성장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도 2011년부터 2019년까지는
그냥 100억대에서 움직였고요. 영업이익이. 그러다가 200억대로 올라온 다음에 그다음에 올해는 아까 같은 계산 방식으로 약 4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이 예상됩니다. 22년 내만 매출은 28%, 영업이익은 45% 성장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가는 왜 22년도에 그렇게 안 좋았을까요? 21년도에 이미 주가가 많이 반영이 됐었을 수도 있습니다. 대차 대조표입니다. 현금 자산이 420억이고 유동자산 1829억, 비유동자산 4330억, 부채는 3600억입니다.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 2500억 대비로 약 140% 높은 편이고요. PBR은 0.55배입니다. 분기 실적 보겠습니다. 분기 실적 3분기 기준으로 2300억에 126억 영업이익이었고요. 그 전에 21년도 3분기하고 비교하면 매출은 30%대, 영업이익은 40%대 성장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실적은 계속 분기별로도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게 보이고요. 다시 아쉬운 거는 매출 성장, 영업이익 성장인데 당기순이익도 성장은 합니다만 영업이익 대비 당기순이익이 많이 적게 나오는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마 부채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동일업종하고 비교해보면 간단히 세방, 최근에 많이 오른 주식이죠. 세방과 비교했을 때 매출은 2,300억에 세방이 3,200억인데 시가총액은 KCC가 1,400억인데 세방은 9,000억이 넘습니다. 6배가 넘게 올랐고요. 뭐 세방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KCC가 그만큼 덜 올랐다는 걸 얘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가입니다. 주가는 4,670원이고요. 시가총액 4,401억 원입니다. 일봉 차트로 보면 지난해 분석했을 때 5월 27일이었는데 당시에 5,950원이었고요. 현재 주가 4,670원이니까 약 21%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9월 30일 작년 기준으로 3,815원이었었고요. 그 이후에 주가는 약 22% 지금 올라온 겁니다. 9월 30일은 우리나라 환율이 최고점 부근이고 그다음에 코스피도 바닥이었을 때입니다. 월봉으로는 장기 차트에서 4,000원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4,000원을 돌파하지 못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2021년도에 뭐 드디어 뚫고 올라가더니 11,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쭉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4,000원대에서 움직임이 있었고요. 현재는 4,600원이니까 그 위에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의미 있는 4,000원대는 주가가 일단 하반경 직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경 직성이라고 하는 거는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4,000원대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수급도 좋았습니다. 5월 27일부터 2월 13일까지 외국인은 30만 주, 기관은 6만 4천 주 순매수를 보였고요. 지배구조 보겠습니다. 최대 주주는 박형규 본인이 0.11% 이미 다 증여를 한 것 같습니다. 자녀분이 박정석, 박주석인데 이미 5%, 5.8%, 7.1% 이미 자녀분들한테 배분이 다 됐어요. 증여를 한 거죠. 그래서 특수한 개인 포함해서 23.32%가 KCTC의 최대 주주입니다. 근데 5% 이상 주주도 보면 이동혁 씨가 8.50%고 신용화 씨가 6.96%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최대 주주 지분이고요. 근데 신용화 씨는 아마 그 박형규 회장의 전 회장의 동료인 신태범 씨의 자녀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혁 씨는 이 회사의 창업자인 이학철 님의 자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이씨 집안, 박씨 집안, 신씨 집안이 남이 아니라 이 회사를 나눠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 세 집안이 지분을 나눠서 갖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 세 분은 동시에 큰 회사인 고려해운도 갖고 있습니다. 이 고려해운은 매출액 3.7조에 영업이익 1.4조, 자기 자본 2조 원에 부채가 5천억밖에 안 되는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21년도 기준이고요. 근데 이 고려해운의 대주주는 고려 H씨고요. 이 고려 H씨는 박형규 씨 집안과 신태범 씨 집안이 48%, 43% 나눠 갖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그리고 박형규 씨 자녀분들은 4.87%를 따로 고려해운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 합치면 약 47~8%가 이쪽 집안에 두 집안에서 갖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동혁 씨는 4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동혁 씨는 창업자의 아들인데 약 1985년도인가 꽤 오래전에 이 두 분이 창업자인 이학철 씨의 임원이었는데 이 두 분이 사돈관계 맺고 지분 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혁 씨를 지분 경영권에서 경영권을 뺏어온 거죠. 이 두 분이. 지금은 이미 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공시까지 보겠습니다. 2022년 7월 7일 신규 투자 시설 투자가 있었고요. 공시 내용 보면 이평리 창고시설 신축공사 약 450억 2023년 12월 30일까지 주요 목적이 중요하죠. 신규 TPL 3자 물류 센터 신축을 위한 화주 확보 및 매출 증가를 위해서 이런 투자를 하겠다. 좋은 얘기죠. 그리고 22년 10월 19일 날은 임차인 변경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사전 공시사항은 21년도 7월 재작년 건데 이때 제가 알기로는 요 양재동 쪽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임대차 계약을 YDC 홀딩스라는 회사하고 했었고요. 임차인이. 근데 작년에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PF 회사가 지상권자네요. 이거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 37년간 계약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금액이 늘어났어요.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2,500억 가까이 37년간 받을 예정이고 이걸 막 그냥 37로 나눠버리면 연간 약 67억이 됩니다. 그래서 꽤 나쁘지 않은 조건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이것으로 KCTC와 관련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